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사라는 게 있어. 합사. 제사를 합친다는 말이거든요. 제사를 합친다는 말인데 제사를 합치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제사를 내가 지내는 거잖아. 내가 죽으면은 내 밑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럼 내가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거나 어머니가 두 분 다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어머니고, 그러면은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이렇게 해서 기본 이렇게 지내는 제사를 우리가 기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기제사를 지내면은 최소한 이렇게 되면 8번이 된단 말이에요. 8번. 1년에 8번. 그러면은 옛날에 없는 집 제사도로도 한다고, 여기다가 기제사가 아버지 엄마가 다 돌아가신 기제사 8번에다가 추석, 설 이렇게 하면 이제 10번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또 어머니가 뭐 첫 번째 어머니가 한 번 있었다든지 할아버지가 첫 번째 할아버지가 한 번 있었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제사가 10번 12번도 더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은 이 4대 봉사라는 걸 다 했단 말이에요. 4대 봉사를 다 했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봉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봉사. 이 받드는 거고 사라는 거는 이 제사사자를 쓰는데 제사를 받드는 거래. 제사를 받드는 거. 근데 이 봉사를 할 때 보통 4대 봉사, 5대 봉사라는 말을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기록에는 대부분 4대 봉사라는 말이 나와. 그 4대 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4대 봉사를 잘못 이해를 하니까 내가 0이고 아버지가 1이고 할아버지가 2고 증조가 3이고 고조가 4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나는 1이고 내가 1이고 아버지가 2고 할아버지가 3대고 증조가 4대고 고조가 5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0이고 아버지가 1이라는 것은 나하고 아버지하고는 한 대가 차이 나는 거야. 1대라는 것이 아니라 한 대라고 하는 기수라고 하잖아요. 순서를, 이거는 서수라고 그래요. 서수. 순서를 말하는 서수. 이건 순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양을 말한다. 차이가 한 대가 난다는 거. 할아버지가 나오고는 2대가 차이 난다는 거야. 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 이런 것을 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조선시대 때는 조선 성종 때 조선 경국전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요. 물론 조선 세조 때부터, 세조라는 거는 태정, 태세, 문단, 세로 나가잖아요. 그럼 세조라는 임금부터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세조 임금부터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참 뒤에 성종 때 나가서 만들어져요. 여기에도 경대부는 4대까지 봉사를 하고 일반 평민들은 2대까지 봉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1934년이면은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서 의례준칙이라는 걸 만들어. 의례준칙을. 이 조선 총독부 놈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에 제사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까지 간섭한 그 문화가 다시 이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이라는 해방 후에 이걸로 다시 제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의례준칙이라는 거는 이때 해방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6.25 전쟁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쓰면서 이건 총독부 법이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969년에 다시 가정의례준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가정의례준칙에는 이 합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193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의례준칙이라는 데 보면 합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합사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제사를 지내면 아버지 제사, 엄마 제사,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증조할아버지 제사, 증조할머니 제사, 고조할아버지 제사, 고조할머니 제사 이렇게 제사를 8번을 지내야 되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기왕에 할 거면 아버지 엄마 제사를 합치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합치든지
아니면은 증조부 중조부를 합치든지 고조부 고조부를 합치든지 이렇게 해서 줄여만 가도 8번지라는 게 4번으로 줄일 수 있고, 그보다 더 권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엄마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한 집에서 같이 살잖아.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같이 살면서 얼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잘 못 봐. 잘 못 본다면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도 100세 시대 장수 시대가 돼서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얼굴 볼 일이 좀 있고, 간혹 과거에도 나는 증조할머니 얼굴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34년에만 의례준칙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동거상견을 하지 않는다. 이 동거라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얼굴을 서로 본 기억이 없는데 뭔 제사를 지내냐. 그러니까 이 1930년도에 만든 34년에만 의례준칙에서는 그래도 아버지 엄마는 얼굴 보고 살았는데 제사를 지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 봤으니까 제사를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까지 하면은 네 번만 지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합사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합사를 얘기했는데 요즘 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조상님이 30년이 넘으면 합사를 해도 된다 뭐 이러는데, 이건 완전히 근거도 없는 개소리고, 합사라는 거는 옆집 아저씨 제사를 합사하지 않잖아. 이모부 고모부 이모 고모 제사를 합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제사라는 거는 당연하게 나의 직계가족 직계조상만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합사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합사하든지, 아니면은 기왕에 어머니 아버지 합사한 김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까지 합사라든지,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합사를 해버리면은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당연히 합사로 따라오겠죠. 그러면은 이 4번의 제사가 한 번으로 준단 말이야. 한 번으로. 이렇게 합사를 하면은 2번으로 주는 거고, 이렇게 합사를 하면 2번으로 주는 거고, 여기다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까지 합사를 해버리면은 한 번으로 주잖아. 거기다 추석설까지 해도 3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934년에 물론 총독부 놈들이, 일본 총독부 놈들이 우리 민족의 제사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아주 나쁜 의도로 의례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일본 놈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잘했다는 건 아닌데, 합사를 하게 되면 또 문제는 위패를 어떻게 할 거냐. 위패를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할 거냐, 아버지랑 엄마를 합쳐서 위패를 쓸 거냐. 또 그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합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를 위해 위패를 4개를 한 장에 쓸 거냐.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위패를 한 장에다 4장을 쓰든 4분을 각각 세우든, 그거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보면은, 추석이나 설에는 당연히 합사제사야. 사실은 추석이나 설에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까지 위패를 8분 세워놓고 해요.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해서 8분, 어쨌든 제사 지내는 분한테는 고조까지 되니까 8분을 세워놓는단 말이야. 8분을. 근데 그거를 엄마 아버지 합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고 그럼 위패가 4개가 되는데, 위패를 종이 하나에다가 8분을 다 쓰면 어때? 4분을 다 쓰면 어떻고. 그러면 놀 때 밥그릇만 놓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잖아요. 단지 제사 날짜를, 그럼 날짜를 누구한테 합칠 거냐. 누구한테. 여기에 답 있잖아요. 동거상견. 내가 한 집에서 살고 같이 살고 부대끼든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를 합사하면 된단 말이야. 어느 경우에는 아버지보다 어른이니까 할아버지한테 합사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할아버지 제사에 아버지를 맞추느니 나는 아버지 제사에 할아버지를 맞추겠다 이거야. 또 증조할아버지는 내가 얼굴도 못 봤잖아. 근데 증조할아버지 제사를 내가 아버지 제사를 증조할아버지한테 맞추느니 증조할아버지를 할아버지한테 맞추고 할아버지를 아버지한테 맞추고,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모든 제사는 그렇다고 엄마하고 아버지를 놓고 보면은 엄마는 어쨌든 성이 나하고 다르잖아. 그럼 엄마 제사를 아버지 제사에 합치는 거고 할머니 제사를 할아버지한테 합치는 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합치면 아버지한테 합치고 그럼 아버지 기일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네 번을 해드려도 되고 아버지 기일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부할머니 고조할머니 네 여덟 분을 한꺼번에 해줘도 실질적으로 추석이나 설날은 어차피 합사가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집에서 추석 설날에 요분상 따로 조분상 따로 이분상 따로 하지 않잖아요. 옆에 쭈루루 세워놓고 여기에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이렇게 세워놓고 했잖아. 그러면은 추석 설날이 어차피 합사야. 제사라는 거는. 또 시제를 가봐요. 시제 가면은 윗대 조상님들 전체를 한꺼번에 놓고 제삿날을 한꺼번에 지내잖아. 그럼 그 시제날을 어디다 잡았겠어요? 저 윗대 뭐 시조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잡았겠어? 아니요. 그 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 거냐, 합사를 아버지한테 할 거냐, 엄마한테 할 거냐, 할아버지한테 할 거냐, 증조한테 할 거냐, 고조한테 할 거냐 하면은 당연히 나는 나 같으면 아버지 제삿날 합사를 하겠다 이게. 물론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는 어른이지만 나는 아버지가 더 가깝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도 얼굴을 못 뵀어요. 할머니는 저하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군대 가서 한 1년쯤 지나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1년 넘었을 때 저는 아버지 제사에 합사라는 게 맞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30년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사라는 문화는 앞으로 점점 없어질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들에게 제사를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제사를 강요해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지는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 역사는 흘러가고 전통이나 문화는 변하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기준 삼는다면 제사를 합치는 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의례준 측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양대를 지낸다 해서 양대. 2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2대라고 표현을 안 하고 양대라고 그랬어요. 양대라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양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69년에 가정의례 준칙에서 만들어진 제사도 그래도 내가 살면서 동거상견을 한 같이 살면서 부딪히고 얼굴을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제사를 지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대라고 그랬어요. 양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를 0으로 하고 아버지를 1로 하고 할아버지를 2로 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1대 할아버지를 2대로 하는 2대라고 착각을 한다. 2대라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1이고 아버지는 2고 할아버지는 3이라서 그래서 2대 3대 봉사를 하는 이게 양대 봉사라는 거예요. 양대. 2대 봉사라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가정의례 준칙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족보를 따질 때 어느 것이 맞느냐를 가지고도 가장 지금 논란거리가 많은 것인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나를 1로 하고 고조를 5대로 보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데 지금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고 이것의 기원은 이렇게 양대 봉사를 2대 봉사라고 착각한 것이다. 아무튼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리대로 선택을 해서 5대 봉사를 하시든 4대 봉사를 하시든 내가 0으로 하고 아버지를 1대로 하든 나를 1대로 하고 아버지를 2대로 하든 여러분들이 편리대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사문화라는 거, 그 다음에 합사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